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갑니다. 오늘 또 이 다우 영향으로 지난 이틀 동안 다우가 많이 하락하고 전일은 반등을 했는데, 그걸 이틀 동안 다 반영하다 보니까 다우 영향으로 국내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황이라든지 종목 분석 전에 먼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지난 9월에도 장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9월 말에는 돼지열병으로 일단 수익 본 사람들보다는 손실 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코스피가 10일 이상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수익을 본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동호회도 뭐 상따를 한다든지 종배에서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지난 요즘 최근 장이 상따했을 때 그 다음날 뭐 5% 뭐 10%씩 갭 하락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상따 매매한 사람들도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것이고,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해서 또 뭐 상따를 한다든지 또 종가에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날 또 갭 하락해서 뭐 한 15%까지 하락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종배한 사람들이라든지 한 사람들은 뭐 수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 일단 뭐 직장인이 아니고 뭐 전업이 됐든 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일단 그 매매 중독에 걸려서, 뭐 장이 좋으면 장이 좋아서 매매도 하고 또 장이 나쁘면 나빠서도 매매하고, 이 매매를 계속하면 할수록 자꾸 손실이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투자자 대부분들이 중급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라든지 안 그러면 파란 색깔로 일단 물들어 있지만, 자기가 종목 보는 거나 일단 종목 선택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중급 이상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바둑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일단 딱 보면 레벨이 자기가 뭐 중급인지 초급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으면 다행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든지 할 수가 없죠.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계좌가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면 단기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 물리면 그게 이제 중장기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실적도 확인하고 이 종목이 또 어떤 뭐 테마주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된 매매가 아니고 일단 그날 단기 매매 하다가 보통 보면 중장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나 에스모처럼 이렇게 갭 하락해서 막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에는, 맞으면 보통 보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또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죠. 보통 보면 뭐 1차로 매수를 해서 일단 넘어가면 다행인데, 일단 예를 들면 10%나 20% 일단 매수를 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풀 배팅이 돼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단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실을 크게 보면 공부를 더 한다든지, 그럼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노력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투자를 하고 종목 보는 눈도 생기고 분석하는 방법도 스스로 이렇게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스킬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냥 뭐 방송국이나 안 그러면 뭐 유튜브가 됐든 아프리카 TV에서 주는 추천 종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죠. 일단 그 추천 종목이 내 손에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저는
더 이상 그 종목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에스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이 추천이 들어오죠. 그런 종목들은 보통 급락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그 종목이 잘 안다든지 안 그러면 분석이 다 이루어져서 일단 해야 되고, 일단 방송국에서 추천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런 종목을 절대 따라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 중독에서는 탈출해야 되고, 정말 한 3일 정도는 매매 안 하고 한번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말하면 뭐 쉬운 것 같이처럼 보이는데, 매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 고질병을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니터에 앉아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또 후회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근데 그것을 고쳐야지만, 그걸 만약 고친다면 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전 매매가 됐든 마지막에 오후 매매가 됐든 동일한 비중으로,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50% 베팅을 한다 그러면 50% 베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결국에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 베팅 금액을 못 올리는 이유는 손실을 볼 때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시장을 정말 예측해서, 야, 돼지열병이 안 좋으니까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그런 소식이, 돼지열병이 확진이 났다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날씨도 안 좋고 태풍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종가에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넘어가면 그 다음날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섣불리 시장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틀 동안 반영된 다우지수 해외 증시 문제 한번 보면, 자, 간밤에는 전날은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을 해서 0.47%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1.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우는 열리지 않았고, 니케이도 하락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0.32%, 니케이는 전일에서 반영을 했죠. 전일 2% 하락을 했고 오늘 반등을 해서 0.32%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틀 지금 반영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을 해서 아침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해서 반등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많이 시켜서 끝났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지난 차트가 그 수요일날 차트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끝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밑에 아침에는 그래도 잘 시작했다가 다우가 아침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갭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다시 밀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갭 하락해서 많이 하락을 시켜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자리가 보면 지난 수요일보다는 훨씬 더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다우지수는 어떨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 수급 한번 보면 코스닥은 양매도, 일단은 기관에서는 뭐 매도량이 뭐 처음에서 파는 양이랑 크게 변동사항이 없이 이렇게 끝났는데, 외국인들이 장난을 오늘 많이 친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마지막에는 요게 원래 거의 다
아침에 매도한 물량을 한 2시나 이 정도 됐을 때는 다 회복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200억을 판 것 같습니다. 다시 팔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 하락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이 전일이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끝냈고, 제가 뭐 전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증시가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종목만 보지 지수를 잘 안 봅니다. 종목 어차피 지수는 종목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지수를 안 보고 보통 보면 개인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죠. 조심해야 되는데 지수가 나빠버리면 내 종목이 테마주라든지 그는 뭐 그게 속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해 종합도 이렇게 지금 안 좋고, 이 다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제가 꼭지 있기 때문에 하락을 빌밀만 있으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 4분기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다우도 지금 그나마 단등을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저는 봤을 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이틀 전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돼지열병 관련된 거 뭔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이 보니까 체시스인 것 같은데 체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시스 일봉을 한번 보면, 자,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일단 추세가 차트가 안 무너뜨리고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거 보면 대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추세 안 무너뜨리고 계속 여기서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6% 뺐다가 보합으로 올렸는데, 일단 거래량 줄이면서 다행스럽게 일단 올리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해서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보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반영되고 나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전일 10월 3일 개천절 날도 13번째 확진 판정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정부에서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동일한 지역에서 김포에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김포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다시 발생될 가능성도 나빠지는 것 같고, 지난번에 또 바이러스 관련돼서 어디서 원인을 추정을 못했는데 또 그 위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그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지금 보는 게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걸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계속 발생되게 되면 다 한꺼번에 다 살처분한다든지 매몰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좀 희박해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일단 요렇게 채시스는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대장은 마니커 FNG가 또 대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을 했는데, 견딜 수 없게 일단 만드는 것 같고,
지난번에 좀 다른 게 뭐냐면 확신 판정이라든지 하게 되면 또 갭으로 뭐 한 20% 뜬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얼마나 떴나요? 그래도 뭐 시가는 많이 뜨긴 떴네요. 7% 정도 떴네. 뭐 어제까지 이렇게 많이 밀었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전일 고가보다는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 팔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올렸다가 이렇게 그걸 하는데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니카 FNG 그리고 진바이오텍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대주주들이 또 지분을 계속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 그 그 주식 격언에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하게 되면 거기가 고점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대주주가 조금씩 팔고 있으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88,000주 정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차트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밑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봤을 때는 또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 지난번처럼 확신 판정이 나면 바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 정도밖에 안 떴기 때문에 전날은 좀 물론 많이 떴지만 그런 것들은 빨리 해서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도 단일가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가 올렸다가 이것도 또 12 발행 소식이나 100억대 나오다 보니까 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악재 소식이라든지 갭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걸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고 이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나와서 만약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아, 지난번에 갭 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많이 산 것 같은데 아, 똑같이 10% 20%뜰 것이다. 지난번 떴기 때문에 또 뜰 것이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런 기회를 안 주죠. 지금 현재 현상으로 봤을 때 물론 거래량은 줄었지만 지금 현상으로 물론 단일가 거래에서 거래량은 안 터졌지만 이 마니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가 그냥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력이 없다. 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대주주들이 팔기 때문에 일단 투심도 많이 악화되어 있고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은 한번 틀고 나면 다시 해서 이것들 개인들을 그냥 꼬신 다음에 그냥 다 넘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 줄여서 하지만 다시 만약 올라간다 그런다 그러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투심도 좀 많이 악화된 것 같고 뭔가 요 앞에서 나왔던 자리와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백광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광소재도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오늘 그래도 백광은 3% 정도 떴는데 일단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은 HLB인데 뭐 의학학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호재 뉴스가 뜨니까 아침에 갭으로 14% 떠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렸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세력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세력을 제대로 매집을 해서 매물대가 제가 어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으로 띄워서 여기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좋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1차 매물 때는 지금 돌파한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게 좋겠죠.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 하락보다는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마지막에는 쭉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다우라든지 유럽 증시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에도 지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반등할 때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도 HLB와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일봉도 동일하고 일단 보면 훨씬 더 HLB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HLB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HLB 생명과학은 요 밑에 매물대를 돌파했지만 그 위에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같은 자리에 올라오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차트가 일단 LB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 자, HLB가 가고 있으니까 신라젠 또 마지막에서 유소 때려서 어느 펀드에서 지분을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력이 지금 들어온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전일 같은 경우 거래량 터트려서 다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시 나갔던 세력이 다시 재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세력이 나간지 안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펀드에서 지분 매입 소식에 들리면서 강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믿었지만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뭐 그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지금 세력이 다시 입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관에서 34만 6천 주 매수를 했네요. 오래간만에 매수를 해서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모. 자, 어제 같은 경우 단타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캡 하락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전일 종가 위에서 오늘 5% 캡도 떴다가 15%까지 갔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5% 4.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음봉을 그래서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전일 종가까지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전일은 외국인들이 39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39만 주밖에 매도를 안 했고 기관에서 3만 2천 주밖에 매도를 안 했네요. 그래서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결해서 분봉도 보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밀어서 끝낸 게 아니라서 그나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락보다는 위로 반등을 한번 시켜주고 반등을 한번 시켜줄 것 같습니다. 반등 한번 시켜줄 때 빠져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자, 오성 첨단 소재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카페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오늘 오전 매매 연결시켰는데 오전 매매 오성 첨단 소재 시초가에 매수한다고 일단 알려줬고 2,960원에 매도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10분 동안 보겠다 그랬는데 일단 조금 빨리 팔았습니다. 9시 2분에 매도합니다 하고 사인 줬고 그래서 또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밑에 다시 내려오길래 좀 더 기다려봐서 자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7분부터 비중 좀 줄여서 9분에 전량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일단 보면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서 2,815원에 매수를 해서 아마도 뭐 사람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저는 한 750원에 판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았고
두 번째도 밑에서 올라서 7분 정도에서 팔아서 7분에서 9분 정도니까 요 정도 비슷한 가격에서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면 한 2% 정도 남짓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다시 엄봉을 그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해서 오늘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만족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면 바로 이렇게 좀 띄워줄 걸로 일단 예상은 했는데 여기 피봇이 여긴데 2960원까지 그냥 바로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안 찍고 이렇게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바로 한번 슈팅 한번 냈으면 좋았을 걸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밀어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자리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끝났네요.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위에 와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팔아줘야 된다 일단 생각은 하는데 일봉상에도 뭐 저는 종가에 딱 맞춰서 끝났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위에 한번 올라오면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아침에 시간에서 하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시초가에 던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하면 조금 뭐 5분 10분 정도 봤다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식 정배마왕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같이 리딩을 해서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를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투자금이라든지 주식 경력이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물었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뇌동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2주 내로는 고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고쳐드리고 매매는 자주 하지는 않고 오전에 한번 그리고 종배에 2시나 3시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2번 정도 매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에 관심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와 한국 내와는 경협 중국 같습니다. 뭐 석탄 북한에 뭐 미국에서 제재 해제 관련해서 뭐 석탄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 내화가 대장인 것 같은데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보면 위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일단 이렇게 뭐 거의 종가가 신고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밑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위에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실무 협상이 10월 5일이죠. 내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또 원래 당일날 오게 되면 또 이제 또 그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거 없어지니까 조금 그리고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됐을 경우에는 뭐 반등이라든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장은 안 좋다. 시장은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보면 기회가 올 때는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니까 항상 현금 확보해서 항상 현금을 비중을 한 5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유리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가 보유 물려있던 종목도 물 타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신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그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은 50% 이상 보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보면 또 지금 미국에서 또 하락에 빌미만 있으면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